40년 전 장 씨는 부인과 사별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장 씨는 두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새엄마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5살 큰아이가 온전히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정작 장 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친자식으로 여겼고 아이들 역시 장 씨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지병 끝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두 아이들은 장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도움을 요청해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장 씨가 평생 친자식처럼 키운 아이들에게 남은 여생 동안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 소개한 사연, 한 언론에 나온 사례를 저희가 각색해봤습니다. 자, 김서연 기자, 이거잖아요. 이미 아이가 둘 있는 걸 알고도 이 장 씨는 이 결혼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부의 이 결혼까지 골인했던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사랑엔 국경도 모두 없다는 게 바로 장 씨의 얘기였나 싶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한 동네에서 자란 동네 오빠였습니다. 결혼해서 잘 산다는 소문을 동네 어른들께 들었는데 어느 날 사고로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결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평범하지만 다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는데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자식들이 달라진 겁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평생 친자식으로 여기고 키운 아들들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김서연 기자 수고했고요. 이 동네 오빠 이거 진짜 이거 좀 자, 그러니까 결국 그 어렸을 때 그 풋풋한 이게 이렇게 또 운명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사연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네, 남편이랑 결혼할 때 장 씨 27살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10살 연상의 동네 오빠였습니다. 두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아내와 사별했다고 합니다. 혼자 키우기가 어려우니까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이 채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있었고 5살 아이,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옆집에 살다 보니까 이 아이를 워낙 좋아하던 장 씨가 아이를 봐주려고 옆집에 몇 번 드나들다가 결국 사랑이 싹 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싹 트고 해도 아이가 둘이나 있는 남자고 또 이 남자 역시도 이 자기는 뭐가 됐든 사별을 해서 다시 혼자가 됐지만 그 장 씨는 이 여자는 초혼이고 이 서로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이 남편이 도리어 더 미안해서 결혼하자는 말은 못하고 이제 좀 빙빙 돈 것 같아요.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또 고향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 사이를 정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리어 이 아내 입장에서 나 엄마 잃은 두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돼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당연히 마음이 녹아들 수밖에 없죠. 그런 얘기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한 결혼이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아이는 돌도 되지 않아서 새엄마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첫째는 5살이 넘어서 엄마 진짜 친엄마가 사라진 충격도 있었는데 또 새엄마까지 오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장 씨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우리 사이의 아이는 좀 미루자라고 얘기까지 했는데요. 좀 안타깝게도 둘 사이의 아이는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진짜로 이제 친엄마처럼 두 아이를 정말 내 아이도 없으니까 정말 친엄마처럼 잘 길렀다고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빨리빨리 막 이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이 올라가서 제가 놓쳤는데 어떤 분이 10살 차이면 동네 오빠가 아니라 동네 아저씨 아니냐 이러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상처받습니다. 예. 아무튼 승희 의원님, 뭐가 됐든 이런 정말 이 절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면 아이들이 장성하고 나서 다 훌륭하게 자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들으셔도 아시겠지만 남편도 이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뭐 당연히 부인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어요. 그래서 부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울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아주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잘 자라서 첫째 아들은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째도 이제 평범하게 자라 취직하고 결혼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또 이 둘째 차남하고 좀 불화가 있었다고요? 남편이 좀 지병이 있었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좀 그 고생을 말년에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들었듯이 두 아들 다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마련을 해서 다 뭐 장가 보낸 그런 셈이었는데 나중에 또 뭐 말년에 당뇨가 있으니까 병원비도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에게 좀 손 벌리고 의존하기 싫어서 그 집 남아있던 집 팔고 전세로 옮겨서 아하. 이렇게 두 내외만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멀쩡하게 직장 잘 다니던 둘째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 딱 우리 양 변호사님 그거잖아요. 잘 다니던 그거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다 마련해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지병이 있지 않으셨고요. 예, 집도 예. 팔지 않으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집 팔아서 병원비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예. 둘째 아들이 와서 어차피 그 유산으로 나 줄 거 있으니까 그거 좀 미리 당겨주십시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서운하실 나서 수 서운하실 있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럴 거면 오지 마라. 그랬더니 진짜로 안 왔어요. 아하, 이런. 자, 그렇다면 이 남편은 이 둘째 아들 오지 마라. 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게 그 상태가 지속이 됐던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까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이기는 아들이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래 말해도 아버지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그렇죠. 자식을 키워보지만 분명히 그렇지 않은 건데 좀 아들이 조금 일찍 좀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을 하자 이제 첫째 아들도 외국에서 돌아오고 둘째 아들도 급거 이제 그 사망한 장소에 이제 오게 됩니다. 아버지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그동안 병원비로 썼던 빚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생활비를 걱정해야 되는 카드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들어보면 뭐가 됐든 아버지는 갔고 엄마 혼자 남았는데 아들은 둘입니다. 자, 그럼 뭐가 됐든 지금 남은 게 없으니까 집에 진짜 우리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정말 자기들을 정말 그렇게 길러준 엄마 돌봐줘야 되잖아요. 아니 뭐 한 살 때, 5살 때부터 이렇게 키웠으면 진짜 엄마 아닌가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요즘 사람들은 진짜 엄마라도 사실 생활비를 챙겨드리는 게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인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남자 셋을 위해서 일생을 다 바쳤잖아요. 이제 일흔이 된 나이에 어디 가서 취직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큰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둘째 아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다음에 결혼은 아니지만 둘째 아들 공부시키고 그다음 남편 병 간호하느라 그나마 아파트 하나 있던 거 이제는 정말 카드빚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러면 이제 카드빚은 어떻게 하고 이제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라고 이제 아들들한테 얘기했는데 정말 친엄마의 마음으로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너무 차가워진 거죠. 어떻게요? 첫째 아들은 카드빚은 해주겠다. 근데 생활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며느리 통해서 30만 원을 보내오는 연락이 두절됐는데 그 후에 이제 나 정말 서운하다.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친엄마도 아닌데 아이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전세 드렸지 않냐 얘기를 한 거죠. 하하하하. 자, 일단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지금까지 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올려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몇몇 분들은 그래도 자식들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승희 의원님부터 좀 말씀을 주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아주 짧은 생각인데 아버지가 부인을 되게 사랑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에 대해서 너희 엄마가 왜 사망했고 그 사망은 누구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가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새엄마가 와서 너희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너희는
지금 있는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엄마도 너의 목숨같이 친엄마같이 좀 이렇게 돌봐야 한다라고 좀 말을 조금 했었으면이라는 생각인데 그게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살가움이 좀 없어졌다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성하게 아이를 키웠고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돌봤잖아요. 이게 빚이 있다는 거는 아버지를 놓고 떠났으면 사실 나 몰라라 그럴 수 있는데 그 어려운 당뇨 합병증까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준 분이라면 저는 아들 된 입장에서는 어머니만큼 친어머니만큼 아니면 친어머니보다 더 그 어머니를 돌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가족들 간에 관한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먼저 드려요.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법전에 정의나 사랑이나 정성이나 이런 단어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각 가족들마다 너무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고려하기에는 법으로 만들 수 있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더 이제 나중에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이 홀로 남은 이 엄마, 네.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 좀 드시겠어요? 너무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중년 여성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빈둥제 증후군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친자식들이 떠나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우울증을 야기할 수 있는 공허함과 허탈함이에요. 내 인생은 뭐지? 여태까지 난 뭘 한 거지? 이것도 굉장히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건데 지금 이 여성은 어떻게 보면 아까 승리님 얘기하셨지만 친엄마보다도 더 훌륭한 엄마거든요. 네.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평생을 다 헌신한 거예요. 내 그러니까요.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친엄마도 아니까 아들들이 돈이 없거나 본인들 살기 어려워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도 살기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만 뭐 몇만 원밖에 용돈을 못 드리겠어요라는 거 하고 그럼요. 솔직히 친엄마도 아닌데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지 않아요. 완전 다르죠, 완전. 네, 그래서 어머니 되게 속상하실 것 예. 같습니다. 자, 백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 좀 어때요? 반응이 이제 대부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은 이 아들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준님께서는 이 아들들 자기 자식들에게 똑같이 당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예. 윤혜님께서는 또 기르는 게 더 힘든 일이다. 그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가브리엘 케일님께서는 어디 가서 요양사 일을 했어도 한 재산을 모았을 거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지 않고 요양사 일을 했으면 재산을 모았을 거다. 믿을 건 보험뿐이다.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이 얘기, 이 극단적인 또 말씀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친자식처럼 키운 의붓 아들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제가 아까도 이제 법전에 뭐 정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질문에 답이 좀 들어있어요. 친자식처럼이라고 했죠. 예. 친자식 아니에요. 어. 의붓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 아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아까 그리고 검은 머리 뭐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법적으로는 이 분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이 아들들을 거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아버지의 배우자였던 거지 이 자식들하고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고리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있다라면 우리 아버지랑 결혼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아예 아무런 법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야. 그 내부의 사연을 보기에는 국가는 이걸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돼 있지 않을까. 적어도 가족관계 등록부상 어떤 것도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판사한테 들고 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채팅창이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지금 다들 승현님. 사실 이게 저는 되게 좀 불편한 법이 너무 냉혹하다. 예. 헐. 예. 피로 연결되지 않는 곳은 사실상 남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산의 상속도 사실 피로만 따지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받는 거지 직계 비속인 아들 둘에게만 그 재산이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곳은 과연 이 어머니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적 부양과 2차적 부양이 있는데 민법에서 1차적 부양은 내가 먹지 않아도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오늘 못 먹어도 저희 집사람한테는 밥 한 끼를 사줘야 되는 게 1차적 부양이고
이차적 부양은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내가 먹었는 밥이 남았을 때 도움을 주는 게 이차적 부양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차적 부양은 아까 피가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차적 부양은 절대로 될 수가 없고 이제 이차적 부양이 되는데 이차적 부양은 내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걸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내 생활이 위험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저는 양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양 의무의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좀 죄송스럽지만 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백 기자.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부양이 필요한 상황은 보통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출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계모나 계부가 그러면 의붓자식을 키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의붓자식, 그러니까 사실 네. 그분들에게도 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태에서 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준 거를 돌려받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준 거는 준 거고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만약에 이제 사실 2차 부양과 인정이 돼도 굉장히 작은 비중으로밖에 안 돼요. 정말 생각하는 것보다 국가가 법적으로 그래도 너 어렸을 때 부모님이 키워주셨으니까 너도 해야지라는 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그 비용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따져지는 건 그것마저도 청구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나마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으시려면 입양을 해서 자기애도 법적으로는 부모가 사이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나중에 나 얘한테 그 뭐 부양 청구라도 조금이라도 해야 될 테니까 제 가족으로라도 입양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런 얘기를 듣고 혹시 그동안 좋았던 어떤 관계까지 맞아. 차가워질까 봐 저 걱정인데 하여튼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나무라지 마세요. 호신님이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는 없고 국가가 이런 경우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도움은 드릴 수가 예. 있죠.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